아이가 이걸 했을 때 안 된다는 보장이 있냐? 라고 하면은 그 어떤 부모도 확답을 못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아이한테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는 부모는요, 자기 역할을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굉장히 과대망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요, 저희 아들이 여러모로 뛰어난 발달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잘 했고, 뭐 그렇지만, 그거를 제 덕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은 좋지만, 그런가? 그런가 보다 해요, 그냥. 사실 저는 저희 와이프가 아이 낳기 전에 임신했을 때, 아니면 애기가 어렸을 때, 고민을 저한테 많이 했던 게, 우리 애기가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머리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를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뭐, 어떻게, 뭐, 못하면 못하는 거지. 라는 대답을 했는데, 너는 공부를 못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서름을 모른다라고 저한테 지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공부 잘한다고 뭐 없다라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부 말고 할 거는 무궁무진하게 많고, 스스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하면 된다.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날라오는 전통적인 반응이,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사냐? 하고 싶은 것만 해서 어떻게 먹고 사냐? 이게 될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요, 특히 저희 세대에서는 그 신뢰가 보이죠. 좋아하는 거 하는 것만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눈을 돌리면 어린 나이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막 깊이 파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혼자 만들어내가지고 길이 생겨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크 저커버그 뭐 이런 사람. 근데 그거에 저커버그 같은 사람 제가 예를 들기가 어려운 게, 아 그러면은 나도 우리 아이를 저커버그로 만들기 위해서 코딩 시키고, 근데 저커버그는 하버드는 어쨌든 갔잖아, 우리 아이는 안 될 거야, 이렇게 가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걸 시키면 뭐든 됩니다. 애가 책상 앞에 못 앉아 있잖아요. 그럼 책상 앞에 앉아 있도록 만들어진 애가 아닌데 왜 책상 앞에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억지로 시키는 부모 힘들고 억지로 하는 아이 힘들어요. 공부도 때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부가 때가 없어요. 평생 좋아하는 거는 어느 나이가 돼도 파괴됩니다. 나이 들어서 공부 못한다? 그건 젊었을 때 학위 따가지고 그걸로 직장 잡는 데 써라라는 얘기잖아요. 나이 들어서 학위 따면은 그게 직장 잡는 거나 그런 투자 대비 효율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서, 아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왜 안 되냐? 기계적인 답변은요,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먹고 살아 라는 건데, 뭐 저희가 자라온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어느 정도 맞았을지 몰라도, 이제 2020년대 되고 좀 있어 2030년대 되는데, 가면 갈수록 그게 맞지 않아요. 오히려 특출나게 어린 나이에 특별한 성취를 이룬 친구들을 보면은 전통적인 1차원적인 트랙의 학업이 아닌 다른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서 나오는 경우라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왜 유튜버가 되고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할까요? 저는 그게 유튜버와 아이돌이 가지는 그 자체의 매력이라기보다는 남이 정해준 재능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모습대로 자기 그대로의 모습대로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을 동경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모두가 공통적으로 거쳐야 하는 초중고 12년, 그리고 대학도 이제는 거의 필수 코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그럼 16년이죠. 자기한테 열정이 없는 거를 16년 동안이나 한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길인지, 뭐 결론은 한국 교육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많은 걸 알면서 왜 그런 데서 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아이의 가야 될 길이나 교육에 대한 답은요, 아이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대로 가도록 허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걸 못 믿으니까. 근데 그 불신의 이유는 뭐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보는 세상과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다른 건데, 내가 보는 세상에서는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아무리 길이 안 나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아이가 살 세상 10년, 2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지금 가면 갈수록 세상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이거를 지금 뭐 유튜브로 보고 계시다면요, 유튜브? 10년 전에? 10년은 좀 짧으면 15년이라고 볼까요? 15년? 유튜브? 지금의 생태계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스마트폰 15년 전에 없었죠. 제가 한국에서 거의 처음 스마트폰을 2010년 2월에 아이폰 3GS 그때 쓴 기억이 나는데, 저 처음에는 카톡에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엄청 빠르게 한 1년 반 되니까 모든 사람이 카톡에 들어 있었죠.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는데, 애들이 하고 싶은 거 해서 나중에 못 먹는 거를 단정을 지어버리는 게 굉장히 오만한 생각 아닌가요? 무슨 근거로 이거 하면 애가 안 된다고 단정을 지을 수 있어요? 나는 얼마나 세상을 잘 읽어서. 내 시야가 한정되는 이유는요, 내가 그거를 나한테 허용시켜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적이 없는 이유가, 잘 생각해보면 나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서, 야 그렇게 해서는 너
생존할 수 없어. 못 먹고 살아. 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거를 실제로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그 말을 믿는 쪽으로 선택을 했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포기했단 말이에요. 나만의 길을 찾는 거를. 근데 사실은 나만의 길을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못 먹고 살고 굶어 죽는다는 게 증명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걸 그냥 남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허용을 못 하는 거예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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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이걸 했을 때 안 된다는 보장이 있냐? 라고 하면은 그 어떤 부모도 확답을 못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아이한테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는 자기한테 그런 자유도를 준 적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 못한 거를 아이한테 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일단 성인이 된 이후에는 성장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 길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했든 간에 일단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길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큰 용기와 굉장한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상태에서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그냥 똑같은 말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근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나도 들었어.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해.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어떻게 사니? 미래 시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부모님들이면 어느 정도 다들 관심이 있으실 거고, 거기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AI잖아요. AI와 과학기술 발전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는 뭐 여러 가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삼성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 삼성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뭐 게임 끝난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먹고 살 만한 길, 이제 앞으로는 거의 웬만하면 AI로 대체가 될 거예요. 자기 먹고 살 길을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은 그럴 능력이 없으면 다 도태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라의 정책적인 교육을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해요. 왜냐? 특히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아이를 두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라는 것도 정부 바뀌는 거잖아요. 5년. 그리고 뭐 지금 영상 찍는 기간 동안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5년도 못 되죠. 이렇게 그 줏대 없이 계속 바뀌는데 뭘 믿고 여기에다가 우리 아이의 운명을 겁니까? 다행인 거는요, 이제 앞으로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아이가 스스로 가지고 태어나는 내면의 나침반, 자체적인 가이드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도화돼 있고 훨씬 더 강력해요. 그리고 아이가 내면의 반응은 아이 스스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그걸 존중해 주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들이 여러모로 돋보이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거를 제 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아이를 스스로 내면의 나침반대로 하게 해준 결과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럼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뭐 그거 자체로 제가 어느 정도 잘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부모로서 하기 쉽지는 않죠. 그건 인정. 근데 더 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그런 자유를 부여받고, 그걸 통해서 부모 자식 관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인생이라는 게 성인이 돼서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아이들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정관념인 게, 학교를 다니는 시점에는 진짜 세상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학교를 나가면은 당장 성인이 된다. 지금부터 진짜 삶이에요.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성인이 돼서 제대로 삽니까? 제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성인이 됐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이끌 수 있다는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삶이란 정의 그 자체이자 필요 충분 조건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 끝이 없네요. 의식의 흐름대로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에 박히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짜내고 구성한 메시지보다는, 제가 부모님들께 던지려는 메시지를 제가 공감을 이끌어내려면은 결국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부모님들께 좀 요청을 하는 모습인,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대로, 내면의 가르침과 이끌림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려면은 어른들이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아이들은요, 말로 해봤자 아무것도 안 먹혀요. 부모님들도 자식으로서 커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부모가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면은 나도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납득을 하지 못할 뿐더러 안 하죠. 아이들이 부모의 말이 아니라 실제 부모의 행동과 생각을 그걸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실제로 그 말대로 자기가 살지 않으면.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부모를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속으로. 그럼 다른 말이 먹히겠어요? 평소에도 언행 일치가 잘 되도록 부모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
노력이라는 말보다는 스스로의 이해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거는 첫째로 그걸 나 자신에게 베풀 수 있어야 아이들한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려면은 부모들이 자기 자신에게 노력이나 올가매고 자기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좀 더 풀어주고 스스로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자유도를 조금 더 주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야 아이들도 그 모습 그대로 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노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선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노력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노력도 딱 그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나요? 노력 대비 돌아오는 게 최고점을 이루는 그런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노력을 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잖아요. 근데 애초에 뭔가 흐름을 거슬려서 필요 이상의 노력을 써야 한다, 해야 된다는 거는 좀 엉뚱한 곳에 힘을 쓰고 있다고 봐야죠, 사실은. 우리 아이의 재능을 발견한다는 거는요, 제가 이 채널 이름을 재능 디자인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많은 분들은 우리 아이의 재능을 어떻게 새로 잘 만들어서 디자인 설계를 해서 그 설계도대로 우리 아이를 키워주는 얘기를 하려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제가 막진 않아요. 그래야 관심도 생길 테니까. 하지만 제 의도는 타고난 우리 아이의 설계도가 있어요. 그 우리가 만들어서 엎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온전한 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뭘로 비유를 하냐면은 식물의 씨앗 같은 거죠. 우리가 씨앗을 어떤 식물을 키울 때 사실 새로 막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씨 있는 그대로 가져오면은 그 씨앗이 뭐 나무가 됐든 다른 농작물이 됐든 클 수 있는 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씨앗이 자기의 모습대로 클 수 있도록 환경을 최대한 맞춰주는 게 농사이고 그 식물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일도 똑같습니다. 내가 사과나무 씨앗을 뭐 배나무 다른 나무 씨앗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사과나무 씨앗을 뿌려놓고 왜 배가 열리지 않지? 라고 하는 게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가 원했던 게 배인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씨앗이 그러면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그것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도구에 대한 내용과 그 도구가 왜 필요한지 그런 유용성 이것으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이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가진 모습대로 얼마나 재능을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도 영상에서 다룰 텐데 디자인이라는 내용은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이미 감춰져 있는 아이의 타고난 디자인을 알아서 그 디자인대로 맞춰서 키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